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구입했을 때 일정 한도 안에서 구입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 사업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사업은 음식물 처리기를 구입하는 가정에 정해진 한도 안에서 구입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부피를 줄이고 악취와 해충 발생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금도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국시비 지원 없이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지원 사업은 저희 100% 구청에서 구비로 진행하고 있는. BTV 확인 결과 대구 지역 9개 구군 가운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3곳뿐, 나머지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분마다 예산 사정이 다르니까 저희 구는 그래서 따로 시행하고 있진 않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을 막자는 취지인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다가 아니고요.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각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다른데 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대구의 한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구입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가정용은 최대 30만 원을, 사업용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77가구가 신청해 가구당 평균 28만 4천 원을 지원했고 예산 2,200만 원은 모두 소진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의회가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10월 달에 보내서 올린데 모든 게 삭감돼가지고 올린 없어요, 우리는.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대구 지역 3개 지자체는 현재 신청을 받고 있거나 늦어도 8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 30만 원 한도 안에서 구입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처리기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환경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각 지자체가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지만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예산 수립 과정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캠핑카들의 이른바 알박기 주차로 시민 불편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기주차 캠핑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별반 달라진 건 없습니다. 보도에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무료 공영주차장. 언뜻 봐도 캠핑카 수십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주차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을 노린 이른바 알박기 차량들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대지만 차 세울 공간이 없습니다. 언제 세웠는지도 모를 정도로 유리창에 먼지가 수북히 쌓인 차량도 눈에 띕니다. 캠핑카의 장기 주차를 막는다는 현수막도 소용이 없습니다. 달서구에 있는 다른 도로 가장자리는 캠핑카가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주차한 지 꽤 시간이 지난 듯 차량 하부에는 거미줄까지 쳐져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한 달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은 지자체가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별반 달라진 건 없습니다. 대구시에 등록된 캠핑카는 총 2,057대. 이 중에서 지난해 장기 주차로 접수된 민원은 477건에 달합니다. 등록된 캠핑카 5대 중 1대꼴로 민원이 제기된 셈입니다. 주차장법 시행 이후 대구시가 직접 단속한 건 단 2건뿐입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약 3주간 캠핑카 장기 주차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단속이 아닌 계도 위주입니다. 대구시는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했다는 걸 지자체가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같은 장소에 아무도 움직임 없이 있어야지 장기 방치 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장기 주차 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한 달 동안 서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작년 같은 경우 한 건하고 올해도 한 건
대면 선로에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달서구에 의뢰해가지고 처리를 했거든요. 주차장법이 개정됐지만 대구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전히 단속 현장에서는 계도 중심의 소극적 대응만 반복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요. 견인 조치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실효성 있는 제재는 여전히 또 요원한 이야기일 뿐인데 이제는 또 변화도 좀 만들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구의 공공주차 공간이 모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우리 대구시가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현재 대명철로 등 유료화로 전환한 4곳의 주차장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일부 무료 주차장의 유료화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재입니다. 대구시가 28일부터 신청사 건립 사업 설계 국제 공모를 시작합니다. 예정된 신청사 설계비는 142억 원으로 대구시는 총 사업비 4,500억 원을 들여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 7만 2천여 제곱미터에 연면적 약 11만 7천 제곱미터 규모로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설계 공모 비전을 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청사로 정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대구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랜드마크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공모 등록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 작품 제출 마감은 8월 26일까지고 당선작은 9월 18일 발표됩니다. 시는 내년 9월까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에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 사회연구소와 대구 참여연대 등 4개 시민사회단체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시정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4개 단체는 시장이 공석인 현 상황은 특정 정파나 정치인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권한대행과 시의회 의장이 각계각층을 초청해 다음 달 중에 간담회 등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후속 논의를 통해 시정 정상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지역 농업 분야 곳곳에도 숨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미생물 연구에 진심인 한 공무원이 있는데요. 한 사람의 열정이 농업의 미래를 밝히고 또 세금도 절약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습니다. 엄종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실입니다. 농축산업에 유용한 미생물을 개발하고 생산해 보급하는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김정욱 농촌지도사, 동료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욱쌤은 굉장히 미생물에 대해서 진심인 분이에요. 그리고 미생물을 대할 때 가장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한 성과가 나온 것 같고요. 저희들도 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서포트해서 미생물에 대한 열정과 진심으로 이룬 성과는 배지의 자체 생산입니다. 미생물의 먹이인 배지는 유익균 증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분. 매년 5에서 6억 원어치의 배지를 외부에서 구입해야 했는데 자체 생산으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스스로의 결정으로 1년 반의 기간 300번이 넘는 실험이라는 집념을 통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미생물 배양 실험만 한 300번 정도 그 당시에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한 거죠. 실패를 하면은 실패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성공을 했을 때 그때 희열은 좀 희열감이 좀 되게 컸습니다. 제가 조금 노력을 하면은 이 성공을 한다면은 양주시에도 큰 도움이 될 테고 또 농업인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정욱 지도사가 이처럼 미생물에 집중하게 된 건 그의 말대로 농업, 특히 축산 분야에서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소들이 건강이 좋아지면서 그 유질 개선이라고 체세포도 좋아지고 또 다른 첨가제나 이런 걸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농작물의 병충해 저항성을 높이고 또 축산농가의 악취를 줄이는 기능성 미생물 개발에 나선 것.
실증 실험을 마치면 곧 농가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축산농가 축분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만 잡는 미생물을 개발한 미생물을 올 하반기에 축산농가 중에 양돈농가, 돼지 키우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증 시험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생물이 농업을 살리고 또 자연을 살릴 거라고 말하는 김정욱 농촌지도사. 열정과 노력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중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이 문제가 된 적이 많죠. 매연을 그대로 맞으면서 아슬아슬하게 차량 뒤에 매달려 이동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모습이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경기도 의왕시에선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차량을 도입했습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의왕의 한 아파트 단지 안으로 청소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운전석과 수거함 사이 문이 열리면서 작업자들이 내립니다. 하루 8시간 동네를 돌며 몇 미터 간격으로 차에서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환경미화원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쏟아지는 작업량에 그동안 차량 뒤에 매달려 이동해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작업자 전용 탑승 공간을 갖춘 한국형 청소차 덕분입니다. 내부엔 냉난방 시설이 갖춰져 있어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작업 환경이 한층 나아졌다는 평가입니다. 불법적으로 저희들이 뒤에 매달려서 작업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 어려움이 있어갖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전혀 필요 없고 지금 작업하기도 훨씬 더 현재 차량들이 더 용이합니다.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30여 대를 전부 한국형 청소차로 바꾼 의왕시. 구조적 변형이 가능한 차량은 모두 교체하고 배기관 위치도 전부 바꿨습니다. 하늘로 향한 배기관 위치 덕에 매연과 도로 위에 쌓인 먼지를 마실 일도 없습니다. 또 이 수직형 배기관 설치는 단순하게 구조적 변경보다는 또 작업자들의 안전과 시민들 건강 그리고 도시 환경까지 배려한 그런 실질적인 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깨끗한 도시를 위해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는 환경미화원들. 그들의 일터가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해졌다는 소식이 반갑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최근 미국발 관세 조치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경북지방 우정청이 대구 지역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국제 특성을 통해 외국으로 물품을 발송할 때 우편 요금이 최대 43%까지 할인됩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 서구의 한 원단 임가공 업체. 한 직원이 국제 특송을 통해 외국으로 보낼 물품을 꼼꼼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비싼 물류비가 큰 고민. 이 업체는 우체국에서 지원하는 물류비 할인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배송료를 한 30%가량 우체국에서 지원해 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가격 경쟁력, 택배 배송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대구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수출 중소기업이 우체국 국제 특송을 통해 해외에 물품을 보낼 경우 요금을 할인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우편 요금의 12%, 대구시가 30%, 여기다 추가 할인을 합해 최대 43%를 할인해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한도는 연간 500만 원, 12%를 할인해주는 우체국 지원은 한도가 없습니다. 업체에서 100만 원 정도의 우편 요금을 내시게 된다면 우체국 할인과 대구시 지원과 합쳐서 43만 원 정도 할인을 받으시고 실제로 업체에서는 57만 원 정도만 내시면 우편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관세 등 어려운 환경에서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하시는데 해외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우체국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는 대구 지역 중소수출기업은 우선 대구시 수출 지원 시스템에 회원 등록한 뒤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대구시에서 업체를 확정하면 사업장이 있는 우체국에서 계약 신청 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성군 다사읍에 공공심야약국이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하고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약국으로
늦은 시간에도 필요한 약을 구할 수 있는데요. 심야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달성군 다사업의 한 약국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이른바 공공심야약국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매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합니다. 늦은 시간에도 복약 지도를 통해 환자에게 필요하고 또 적절한 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친이 좀 그 욕창 때문에 좀 힘들어하셨는데 그래도 이게 엉덩이 쪽에 소독하고 이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구하러 지금 9시 나오다 보니까 없었는데 또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데가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이 달성군에 들어선 것은 이 약국이 처음입니다. 육아업이나 현풍업의 응급의료시설과 연계해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약국이 있긴 하지만 다사업에서는 20km 이상 떨어져 있고 특히 9만 4천 명이 살고 있는 다사업과 합의면 일대에서 밤늦게 문을 여는 약국은 공공심야약국이 유일합니다. 저는 지도를 통해서 검색하는 도중에 심야약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와봤는데 정말 문을 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좋았습니다.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한 달성군 공공심야약국에는 하루 평균 10명 정도가 이용합니다. 낮에 병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뒤늦게 내미는 경우보다는 감기약이나 진통제 또는 상처에 바르는 연고처럼 상비약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2시 문 닫기 직전에 그 아이 부모님께서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까 약국 문을 좀 더 열어달라 이렇게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약들을 사가셨는데 상비약의 경우 24시 편의점에서도 흔히 구할 수 있지만 약사의 복약 지도 없이 스스로 약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의료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복약 안내를 통해 정확한 복약을 가능하게 하면서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지역 내 1차 건강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의회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는 동대구역에 박정희 종상이 세워진 근거가 된 것으로 대구 시민 14,000여 명이 기념사업 조례를 폐지해달라고 청구한 데 따른 겁니다. 조례 폐지안은 상임위 심사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폐지가 되는데 본회의 의결은 앞으로 1년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시의원 33명 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폐지안 통과가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달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존 전월세 계약 갱신의 경우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지역은 대구 전 지역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서 5차 산업단지의 노상주차장 238면이 조성됐습니다. 노상주차장은 공단 내 4차로 이상 도로 2.3km 구간에 조성됐는데 특히 세천읍 테마정원 주변에 100면 정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서 5차 산업단지에 조성된 노상주차장은 지난 2019년 3차로 이하 도로에 조성된 700면을 포함해 모두 928면으로 늘어났습니다. 달성구는 이번 노상주차장 조성으로 산업단지 주차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세천읍 테마정원 방문객에게도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삼포럼이 주최하고 문화관광진흥연구원이 주관하는 지방위기 극복 정책 토론회가 영천 평생학습관에서 열렸습니다. 김병삼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주제 강연을 통해 지방의 위기는 인구 문제를 넘어 경제, 산업, 교육, 문화 등 전방위적 위기라며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의 문제는 국가 전체의 문제라며
지역 간 연대와 협력,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가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학계, 지자체, 산업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위기 대응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투표소 661곳을 확정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1층이나 승강기가 있는 장소가 선정됐습니다. 이는 모두가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입니다. 대구 달서구는 외국인 유학생 24명을 대상으로 러브인달서 한국문화체험을 운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VR 레이싱과 배틀로봇 같은 첨단 콘텐츠와 목재 공예를 체험해 한국 문화와 기술을 경험했습니다. 서구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300세대에 가스 안전 차단기를 보급합니다. 이 장치는 가스 밸브가 열린 상태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 가스 사고를 예방합니다.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오는 28일 서구 고용센터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열어 19개 기업이 참여해 총 48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